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1.59%나 상승을 하면서 29,000포인트를 넘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면서 12,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 조기 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 요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뉴욕 증시에 나와 있는 좋은 재료들과 나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장악해 나왔었던 동학개미들의 장악력이 이제 조금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시 설명력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즉 매매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는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넘어섭니다. 자,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공모 때문에, 청약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금이 환불되는 9월 4일 내일이죠. 곧 10조 원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속도가 빠를 것인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를 것인지, 자, 예탁금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태풍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가 막 뽑혀나가고, 자, 뭐 말로만 듣던 이런 강력한 태풍의 위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태풍 피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태풍이 또 하나가 한반도를 통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대비하는 김에 다음 주 것까지 같이 대비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태풍들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자, 절대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네,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상승에 대한 태풍이 또 몰아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태풍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나쁜 태풍들은 잘 방어하시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1.59%, 29,100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0.98% 상승하게 되면서 12,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자, 애플이나 테슬라 쪽에서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장중에 살짝 흔들렸던 걸로 제외하고는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거야? 라고 걱정스러운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뭘 얘기하면 되냐면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걱정스럽다라면 그렇다면 아직은 더 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세, 이제 상투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계속해서 직진, 네,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즐기시는 게 좋아요. 네, 걱정스러운 마음이 어느 한편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내용들은 시장을 더 끌어올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에도 막 사야 될 것 같다, 집이라도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시면은 그때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조기 개발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되면서 뭐 S&P든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다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백신 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일선주들에게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백신을 보급하겠다라는 것은 이번 달 안에 무언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 빠르면 이번 달 말이고요. 늦어도 10월 달 들어서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이제 뭔가 준비 과정이 끝나서 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일선 주들에서 이제 시중에
배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0월 말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뭐 9월 3일이니까 뭐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9월달 금방 지나가고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독감 예방 주사처럼 이제 이 백신을 또 주사를 놓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변형이 심한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뭔가 예방주사, 뭔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얼마 전에 WHO에서는 이 개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제 수칙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라면 코로나19에 대한 종식을 당장 내일이라도 선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독감, 감기처럼 여겨지는 이런 코로나가 되어버린다라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열나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 괜찮습니다. 뭐 약 처방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에 임상시험 일찍 종료하겠다. 그리고 백신을 조기 승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긍정적인 결과만 나와준다라면 백신을 그냥 승인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월 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현 정부 안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야지 만약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행히 현 정부가 계속 유지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힘들어서 이제 해놓은 이 공들이 전부 다 나쁜 것만 내가 가져가고 좋은 것은 다음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 그렇게 해놓게 된다라면은 이번 정부 잘하고 있네라고 또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이제 백신이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또 다른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살짝 나왔습니다.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협상 자체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격차가 있다. 아직까지 격차가 있다. 즉, 백악관과 민주당이 근로자 가족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규모를 조금 축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 빨리 좀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조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려면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2조 2천억 달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1조 원대 초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가 더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 행정부, 이 정부를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팅을 많이 때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일 테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같은 경우에서는 하기는 하되 지금 이제 재정적인 상황들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 그런 식으로 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화당이 일단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대선 전까지는 뭐든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조금씩 더 확장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확장해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대신에 2조 2천억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대선 전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시점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이고요. 민주당은 급할 게 없겠죠. 자, 우리는 많이 주고 싶은데 쟤네들이 안 줬어요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생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짓이긴 한데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많은 행태 중에 하나니까 좀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뭐 어쨌건 해결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시 또 판단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악재는 살짝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사부 외부에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재 방안을 발표했죠. 원래는 이제 승인이 없어도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출국이나 입국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어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기분 나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이런 것으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작은 거잖아요. 야, 우리 행사한다? 아니면 우리 방문한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뭐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다고 하는데 뭐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서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미묘한 감정의 어떤 소모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약간 악재성 재료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 좋은 재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계속해서 증시가 이런 기대감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기술주들은 조금 변화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그냥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의 증시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이 매수한 날에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하면 다음날 올라가더라. 야,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엿먹는 거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꼬숩다. 네. 이래도 되나? 네. 굉장히 꼬숩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니들 맨날 개인들만 데리고 뭐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개인들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 설명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해. 그렇게 되면 증시 설명력이 강하다. 즉 개인들의 증시 설명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했을 때 움직이는 것도 그나마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기관이 강하고요. 외국인이고 개인이고 뭐 사실 기관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증시 설명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증시 트렌드가 가치주 쪽으로 좀 움직임에 따라서 9월 달에는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의 어떤 이런 증시 설명력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수급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대 평균 수익률 좀 보니까는요. 최근 이제 8월달 같은 경우가 비슷해졌어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한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기관이 제일 약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7% 정도 수준으로 다 일정하단 말이죠. 즉, 개인이 많이 사든, 외국인이 많이 사든, 기관이 많이 사든 상관없이 수익률이 17%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이 그러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힘겨루기가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개인이고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전부 다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즉, 일일 수급 동향에서는 뭐 사고 팔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만 보여지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 증시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개인들이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제, 최근 그 증시 트렌드가 가치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치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량주, 즉 대형주 쪽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나 이런 그 쪽에서 큰 손들,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대형주, 우량주 쪽에 집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대형주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 차지였거든요. 근데 뭐 물론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매도하면서 또 다른 쪽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보험, 유틸리티, 약간의 이제 가치주, 이제 저평가주 뭐 이렇게 가치주라는 것은 이제 그 약간 저퍼라고 봐야 되나요? 그 현재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현재 낮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강도 높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5G나 클라우드 이런 그 성장과 관련된 통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매도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것을 모두 순매수 중에 있다. 즉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 가치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아질 것이고 성장주들은 대신에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들의 어떤 증시 설명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그 차익 실현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즉 신고가 종목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보다 이제 못 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이 좀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늘 그랬듯이 못 간 종목이 잘 가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가는 종목이 얼마만큼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살짝씩 조정을 받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투라고 부르기 좀 어렵죠. 개인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을 다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매도가 많아야지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가는데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인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가 있다라면은 살짝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라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주게 된다면 타이밍을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일단 상승 쪽에 계속 베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증시 예탁 자금이 6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부분인데요. 이 카카오 쪽에 들어온 공모 돈도요, 청약금이 지금 58조 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뭐 대단한 돈이네요. 네,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낸 돈이 58조 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뭐, 지금 예전에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30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2배 넘게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 때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를 바닥바닥 갈고서 돈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억 원을 증거금 넣게 되면 5주 받습니다. 24,000원이죠. 지금 공모 가격이 24,000원 결정이 됐는데 5주면은 얼마요? 10만원 조금 넘나요? 1억 원 넣어가지고 10만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그거 2배 올라가 봤자 10만원 버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물론 이제 이 증거금이라는 부분들은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수 없으면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단기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순수하게 집어넣은 거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대출을 끌어다가 오거나 막 그래가지고 단기 대출이면 또 이자율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물론 뭐 10만원보다는 적을 수도 있을라나요? 근데 아무튼
네, 그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은 그러네요. 뭔 의미가 있겠나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최대 이제 62,4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뭐 3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런 그 청약, 경쟁률이 심화됐기 때문에 아마 상장 첫날에도 상승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매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해보시는 분들, 오히려 그냥 청약을 못 받았다면 그렇게 뭐 심심풀이로 한두 주 정도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그 경쟁력이 심해지면서 예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0조 원을 돌파한 이 예탁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긍정적인 시각은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예탁금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었다. 또 뭐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펀드 수익률 안 좋으니까 팔아가지고 나 직접 투자할래라고 들어오는 거. 최근에 이제 그 투신 쪽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예탁금을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일회성 자금, 즉 청약을 노린 일회성 자금들이 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9월 4일날 일시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이 청약 자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그런 공모주 청약 대출을 중단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최근에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제는 이제 예탁금을 추가로 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현금을 은행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집어넣어서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일회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돌려주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일시적으로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미 지금 8월 이 되기 전에 예탁금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또 이 순수하게 이제 빌려서 들어온 돈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이게 빌려서 들어왔지만 일회성 자금으로 일단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빼가지고 돈을 갚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빌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요, 증시가 계속 좋아지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돈이 일단 생기잖아요. 그럼 주식을 더 사고 싶겠죠. 뭐 조금 더 해볼까? 네,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딱 그것을 3일만 쓰고 또는 5일만 쓰고 돌려줄게요, 한 달만 쓰고 돌려줄게요 라고 해서 빌렸어요. 그 다음에 예탁금 이제 청약에 들어가는데 1억 원 해봤자 뭐 5주밖에 못 받으니까 이게 뭐야, 그냥 주식 투자는 해야 되겠다. 네, 어차피 이자율 얼마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일회성 자금을 사용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그대로 눌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탁금이 크게 빠져나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는 더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은 이제 계속 늘어서 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 시대가 오면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아마 상투와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조 원까지 정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도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뭐 다음 달이죠. 지금 그 빅히트 또 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여기서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지 빠져나갈 것 같지 않네요. 그냥 그 빌려놓은 거 그냥 놔뒀다가 그때 써야 되겠다, 빅히트 때 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급등했어요.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는 백신의 조기 개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경기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일부 다른 연방
주에서 이제 백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진짜 찬바람 불기 전에 찬바람 지금도 불긴 부네요. 근데 아주 추워지기 전에 백신에 대한 보급이 일어날 것이다. 상용화가 빨리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개미들의 장학경이 약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글쎄요 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탁금 계속 들어오게 되고 밀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글쎄요 뭐 이 부분들은 약해진다라기보다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경계심 그 다음에 덜 오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증시를 이제 골고루 띄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같은 때 이제 뭐 어디서는 수익이 얼마큼 나왔대 뭐사가 상한가가 나왔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듣고 또 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원래대로 정석대로 밟아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률 시장보다도 더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투자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곧 10조 원이 빠질 것이다.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빅히트에 대한 상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빚내서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청약이 생각보다 뭔가 좀 기대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LI 이 돈으로 그냥 투자나 하자. 어차피 상황까지는 많이 남았다. 이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예탁 자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100조 원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는 단호하게 매수하라. 그리고 매수를 한 이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끈기 있게 기다려라. 그것이 장기 투자이고 돈을 버는 기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필요 없죠?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꼭 나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해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일들 많으니까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